네, 우리 두 번째 이제 회귀 모형, 중다 회귀 모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회귀 모형, 단순 회귀 모형처럼 중다 회귀 모형도 선형 함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회귀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고요. 회귀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지, 절편이 얼마인지 구하는데, 단순 회귀 모형과 차이가 그러면,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이제 절편도 하나고 기울기도 하나였는데, 중다 회귀 모형은 절편은 여전히 하나인데, 변수에 따라서 보통 이제 두 개 이상의 예측 변수를 우리가 투입하는 건데, 예측 변수가 많아지면은 거기에 따른 기울기도 만약에 K개의 예측 변수가 있다 그러면 베타 1이 베타 K까지 가서 기울기가 이제 K개를 추정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단순 내기랑 비교했을 때 절편은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하나만 추정을 하는데 기울기는 베타 1, 베타 2, 베타 K.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오차가 이렇게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시그마 제곱 이런 이제 효과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회귀 모형에도 이제 통계적인 가정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에서 이제 평균은 0이다. 오차 얘기죠. 등분산이다. 상호 독립이다. 종속 변수도 정규분포, 등분산, 상호 독립. 특히 이제 측정 오차 없이 관찰된 값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수 모형이냐 표현 모형이나 이런 게 있고 고유 효과, 편회기 계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세 가지 거. 여기 R은 상관계수지. 그다음에 여기 S는 Y의 표준 편차. 여기 S는 X의 표준 편차인데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뭐 막대바, 수직 막대바도 보이는데 이 통계에서 요 수직 막대바는 보통 조건부 확률할 때, 그 이제 조건이 어떤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걸 얘기해요. 자, 다음 중다외기 모형에는 이제 편상관, 부분상관, 그다음에 결정계수 이런 게 있는데, 결정계수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량이 클수록 9981, 66에 36 해가지고 36% 설명하느냐, 82% 설명하느냐, 뭐 25에서 25% 설명하느냐, 4, 46, 3, 3은 9에서 보통 이제 2 하면 2는 4에서 상관이 점이면 4%밖에 설명 못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모형은 아니고 상관이 1이면 1% 설명하는 거라서 설명량이 크지 않다. 근데 사회과학에서 보통 점 6 넘어가는 변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66에 36이 되는 게 쉽지는 않죠. 자, 회계계수의 유의도 검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우리 중다회기 모형에서 이제 두 가지가 키 이슈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많은 예측 변수를 투입을 하는데 막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제 통계 모형에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특히 이 왼쪽에 나오는 다중공선성이라는 개념이 회계모형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다중공선성은 우리 이제 보통 그 엄마의 학력, 아빠의 학력, 엄마의 소득, 아빠의 소득, 이런 거를 하나로 만든 게 이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변수인데,
보통 그거를 합성 변수로 만들지 않고 뭐 아빠의 직업을 넣고 아빠의 소득을 넣고 아빠의 학력을 넣고 그러면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관이 서로 높은 변수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상관계수가 0.9 이상이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생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의 선택은 그 변수들을 이렇게 겹치는 상관이 높아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제 교집합이 상당히 큰 변수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상관이 0.9보다 높냐 낮냐 그럼 뭐 0.89는 되고 0.90보다 안 되는 거냐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원래 그 종속 변수와 예측 변수 간의 상관을 구하고 그 예측 변수를 중다 회귀 모형에 투입했을 때 원래 상관은 플러스인데 중다 회귀 모형에 투입했더니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추정돼. 그런 것들이 이제 상관계수가 0.9가 안 되더라도 다중공선성을 갖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과감히 여러분들이 빼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는 과제는 어떤 변수를 선택을 할 거냐. 어떤 변수,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가능한 모든 변수를 그냥 다 때려 넣는 방법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빼는 방법,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넣는 방법을 포워드, 하나씩 하나씩 빼는 방법을 백워드, 하나씩 하나씩 뺀다는 거는 변수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넣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만 알아서 넣는 스텝와이즈 방식도 있고 이게 너무 이제 마이닝 기법이고 마이닝 기법이 아니라 어떤 이론에 입각을 해서 단계별로 뭐 1수준, 이제 개인 수준의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수준 변수 중에도 투입 관련된 변수를 넣고, 과정 관련된 변수를 넣고, 2수준, 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뭐 과정 관련된 변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계를 내가 나눠가지고, 그걸 우리가 위계적 회귀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위계적 선형 모형인 다층 모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정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정한 그 모형에 따라서 변수를 투입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예측 변수까지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과제 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LMS 접속을 해서 LMS에 포지 클라우드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제 포지 클라우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LMS에 들어오셔서 포지 클라우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지 클라우드 좀 화면이 공유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 포지 클라우드로 들어와서 음,
여기에 보면은 컨텐츠가 있고요. 여기 컨텐츠 중에 오늘 한 내용이 이제 호목 2, 호목 2, 호목 여기서는 이제 4로 돼 있네요. 호목 4 리그레이션 모델. 요 모형에 들어오시면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네, 여기 이제 우리 밑에 보면은 파일 탭에, 이 파일즈 탭에, 호목, 뭐 이미 지금 띄워져 있긴 하지만 리그레이션 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띄워져 있죠. 좀 화면이 조금 커서 잘 안 보일 텐데 화면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호목, 우리가 데이터는 4학년 데이터하고 5학년 데이터를 같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4학년 데이터, 5학년 데이터를 불러오고, 타이드벌스로 해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패키지를 설치하고, 4학년 데이터, 5학년 데이터 중에 행복감을 다시 이제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뭐 자료를 살펴보는 거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자, 스텝 3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텝 3 보면 이제 이 4학년 데이터, 5학년 데이터 합친 데이터에 그 5학년 행복감을 가지고 종속 변수로 할 건데 이 5학년 행복감 데이터가 과연 그 정규 분포를 띠겠느냐 했을 때 우리 뭐 계속 봤지만 이 데이터들이 정교성을 띠지는 않는데 뭐 우리 앞에 t-테스트 F 검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교성을 띠지 않더라도 상당히 강건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모형은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리니어 모델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리니어 모델. 그다음에 5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학년,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하나만 투입을 하고, 데이터는 4학년, 5학년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뭐 이때까지 우리 계속 봤지만 실행을 시키면 실행만 돼요. 결과는 여기 이제 45번에 보면 썸머리를 이용해야지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여기 결과를 보시면 일단 이제 잔차 분석이라고 해서 오차죠. 오차는 평균이 0이니까 이제 중앙값도 거의 0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미니멈과 맥시멈이 거의 좌우 대칭이 되도록 나와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는 않죠. 맥시멈은 2.34로 미니멈 마이너스 2.87로 조금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어서 오차가 완전히 등분산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등분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핵심이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단순 회귀일 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의 개수를 구한다. 영어로 이제 개수는 코이피션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두 가지 개수를 구하는데 첫 번째 개수가 절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울기 여기서 이제 예측 변수는 그러니까 5학년의 행복감을 지금 이제 4학년의 행복감을 가지고 예측하려고 하는데 예측 변수는 이제 4학년 행복감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회계계수 값이 estimat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4학년 행복감의 절편 이제 4학년 행복감의 기울기, 실제로는 4학년 행복감의 절편이 아니라 전체 회귀 모형의 절편이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앞에서 15장 설명했던 이제 회귀 계수에 대한 추정이고,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요 뒷부분, 맨 끝에 요 말이 써져 있죠. F 값은 177.7이고, 자유도는 1,2261이다. 이러면서 이제 p-value가 거의 0보다 0에 근접하는 값이다.
요게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에서 첫 번째 회귀 모형은 회귀 계수에 대한 추정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원래 순서대로 보면은 회귀 모형 자체, 회귀 모형 자체가 유의미하느냐, 유의미하지 않느냐를 F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 그 F 값이에요. 그래서 F 값을 통해서 봤더니 P 값이 0에 근접해서 요 F의 0에 근접한 값을 이용을 해서 회귀 모형 자체는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하다라고 본 거고, 그러면 다음 스텝은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절편은 얼마니? 해서 봤더니 절편이 영어로 인터셉이에요. 절편은 일단 1.44776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기울기도 0.2103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T 검정을 쓰는데 가설 검정이기 때문에 영가설, 대립가설이 있겠죠? 영가설은 뭐냐면 영가설은 기울기, 저기 이제 기울기가 0이다가 영가설이고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 P값이 작으니까 영가설의 기각이 되겠지. 그럼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얼마냐? 일단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봤더니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별도의 플러스 표시를 하지 않아요. 플러스 값을 갖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4학년 행복감이 올라갈 때 5학년 행복감도 올라간다. 그게 플러스의 의미고요. 회귀계수. 마이너스의 의미는 4학년 행복감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5학년 행복감은 떨어진다. 반대 방향. 그때 이제 회귀계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보통 마이너스 회귀계수는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줘요. 우리 상관 해석할 때 상관이 0이냐, 0이 아니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1에 얼마나 근접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해석을 했는데 회귀계수 해석도 똑같아요. 0인지 아닌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얼마나 큰지. 음. 값이 클수록 물론 이제 표준 편차를 고려하고 레인지 범위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보통 값이 클수록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측 변수가 되겠어요. 0.21은 무슨 의미냐? 4학년 행복감이 한 단위 올라갈 때 5학년 행복감은 얼마나 올라가느냐? 0.1.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닌 거죠. 자, 요게 이제 단순 회귀에 대한 얘기고, 이게 45번을 이제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49번은 단순 회귀, 여기 이제 계속 이제 yes, no를 물어볼 텐데,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여기 커서를 놓고 엔터를 치시면 그림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게 흔히 이제 잔차, 우리가 레지듀얼이 잔차고 핏이 이제 예측값인데,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의 상류와 하류의 폭이 동일하게끔 해서, 동일하게 퍼져 있는 게, 0의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이제 오차가 정기분포를 따르면서 등분산이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또 다음 분포를 보려면 이렇게 해서는 여기 이제 QQ 플랫, 유명한 QQ 플랫이 등장했는데요. QQ 플랫은 요 대각선이 예측값이고, 요 동그라미가 여기 이제 끝에 보면은 좀 많이 대각선에서 여기 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수록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여기 밑에 부분도 좀 떨어져 있는데, 정기분포를 따르는 QQ 플랫은 이제 이 동그라미 애들이 거의 대각선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우리 이미 검정을 통해서 정교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등분산성도 좀 만족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긴 했는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제 그림이 네 개가 등장하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달회귀 모형은 좀 더 심플한 게 일단 데이터가 셋업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종속 변수 5학년 행복감을 이제 4학년 행복감은 이제 통제 변수로 보통 넣어요. 우리가 인가 추론할 때는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4학년 행복감을
이제 5학년 행복감에서 4학년 행복감을 빼주면 행복감이 얼만큼 변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변화를 설명해 주는 거를 Q10, 여기는 Q10이 일주일 동안의 운동한 체육 시간, 이제 0, 1, 2, 3, 4, 5로 코딩이 되어 있고, 1이 0시간, 5가 4시간 이상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 그 아노바 돌렸을 때는 얘를 팩터로 해가지고 범정 자료로 해서 우리가 돌렸는데 여기서 이제 범정 자료 쓴 게 아니라 연속 변수로 삼아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60번 결과를 보시면 자, 이 결과도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죠. 잔차. 이 미디안 중앙값이 0에 근접해야 되고 미니하고 맥스가 거의 이제 대칭이 돼야 되니까 값이 비슷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등분산성을 뜨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이 0에 근접하니까 정교성에는 그래도 조금은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잘 안 보일 텐데 맨 끝에 있는 요 F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모형에 두 가지 변수, 예측 변수를 넣는데, 이렇게 두 가지 예측 변수를 둔, 이 회귀 모형 자체가 유의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F 검정을 통해서 먼저 검증을 하는데 봤더니 유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개별 회귀 개수, 중답 회귀 모형 자체는 유의미한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개별 회귀 개수 중에 하나만 유의미해도 모형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나와요. 우리 아노바 돌렸을 때 한 쌍만 유의미해도 아노바 F 검정이 유의하게 나오는 것처럼 회귀 개수가 10개, 예측 변수를 10개 넣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유의미한 회귀 개수가 있으면 모형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후 비교하는 것처럼 모형 자체는 유의미한 건 알겠고, 그러면 어떤 예측 변수가 유의미하느냐? 이건 이제 개별 T 검정, 각각 그 T 검정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한 거예요. T 검정 한 거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절편이 여전히 유의미하느냐 봤을 때는 절편이 1.24346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학년 때 행복감 통제 변수로 쓴 거긴 하지만 아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까는 0.21였는데 조금 줄긴 했죠. 그래도 여전히 한 0.20에서 자,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거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측 변수로 넣은 건 뭐냐면 Q10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론 이제 레인지 범위가 1부터 5까지라서 좀 계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값이 0.05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러면 이제 연가설이 뭐였죠?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인데 일단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해석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만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음. 그래서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 얘기는 뭐죠? 운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의 변화량에도 긍정적인 행복감이 증진된다. 근데 이제 1이 0시간이니까 이제 2가 1시간이고 이렇게 1시간씩 운동 시간이 증가하는 건데 그 운동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의 변화량에는 0.11, 이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행복감이 증진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원, 분산, 분석, 중다 회귀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은 또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4학년 행복감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4학년 때 운동 시간을 넣어가지고 5학년 행복감 변화량의 예측 변수로 썼는데, 이 두 가지의 변수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이대로 비교할 수는 없고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그 표준화 시켜주는 이제 패키지가 리니어 마델 베타라는 패키지이고 그래서 이제 표준화 회귀 계수를 구해주는 패키지인데 이렇게 아까 구했던 모델 2에 이 이제 이 값을 표준화 시켜라 하는 게 lm.beta라는 함수예요. 표준화한 값을 저장하라. 73번을 돌리면 표준화 회귀 계수를 구해주는데 저장만 하겠지. 74번을 돌려야지 이렇게. 자, 그래서 봤더니 어, 실제로도 이렇게 이제 비슷한 값이 어, 아까는 0.2하고 0.11에서 뭐 약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표준화를 시켜봤더니 실제로는 4학년 때 행복감은 0.265 그러나 운동 시간은 0.07 해서 실제로 이제 운동 시간의 효과가 표준화하지 않았을 때보다 표준화했더니 좀 줄었죠. 요 이제 표준화한 값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뭐 8로 잡으면 3, 8에 24, 약 3배. 4학년 행복감이 5학년 행복감이 약 3배 정도 영향을 주는 걸 알 수가 있고 운동 시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비표준화 회귀계수에 비해서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앞에서 1장부터 쭉 설명했는데, 아, 이제 회귀 모형, 특히 이제 모형 1은 단순 회귀, 모형 2는 이제 중다 회귀, 특히 마지막에는 이제 표준화 회귀 계수까지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이 T테스트 안노바 회귀 모형까지 잘 활용하셔서 이제 과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실시간 줌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이 앞부분이 이제 미디어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이었다고 하면은 또 이제 미디어 통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뤘다고 하면은 뒷부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특히 사회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이렇게 2주, 2주 해가지고 남은 4주 동안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위주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